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의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창생 이 씨를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 역시 김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괴롭힘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내내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항상 매일 그 친구에게 시달렸거든요. 만나면 등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이러면 척추다 보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괴로웠었어요. 이어 약한 친구들의 신체적 약점을 잡아서 놀린 적도 많았다며 그 당시는 별로 기억 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를 다리로 내리찍는 것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죠.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이 씨는 김 당선인과 보낸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면 학창 시절이 늘 고통이었다며 김 당선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용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이 시대라면 제가 봤을 때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 요즘 애들이 맞고 삽니까? 김 당선인은 MBN 취재에 대해 취재 과정이 왜곡돼 있다면서 사실 무근이란 취지로 답변해왔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 보도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도에 등장한 피해자가 지금 일단은 2명입니다. 김 당선인이 기획된 정치적 음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취재하고 또 밝히게 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취재한 사실을 그대로 과장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최초 제보는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점 없는 동창생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고요. 충분한 취재가 됐다고 생각한 시점에 최초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지난 보도와 이번 보도 모두 피해자의 증언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술이니까 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취재한 걸 보도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제보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MBN 첫 보도 이후 김 당선인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제보한 것 같다고 했죠. 네. 하지만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대가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인데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 보복을 걱정했습니다. 제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후환이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들이 거짓 진술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이런 뭐 학폭 의혹이 나오면 자숙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자녀도 아니고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학폭 의혹,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하셨듯 공인이라면, 특히 정치인이라면 연예인보다 더 엄중한 잣대가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공천 원천 배제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 당선인이 국회에서 활동하면 앞으로도 논란은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다 보니 만약 법사위로 배치되면 교육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검토하겠죠. 과연 이게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김 당선인은 지금 전혀 기억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 김 당선인이 기억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동창생들의 기억이 또렷하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피해자나 동창생들이 밝혀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모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만큼 최소 한도에서 보도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당선인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통해 틀어막겠다니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폭 의혹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해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소명을 좀 더 지켜보자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게 팩트인지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또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된 건 없습니다. 김 당선인은 MBN 보도 직후 SNS에 학교를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르단 내용 등이 담긴 학교 생활기록부도 첨부했습니다. 이어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한 정치적 음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을 제기한 당사자와 연락해 왔냐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입장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김동하 당선인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번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따내 당선됐습니다. MBN은 김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학창시절 김 당선인이 자신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A씨는 김 당선인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며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전후로 김 당선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N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동창생 B씨는 A씨 외에도 자신이 아는 학교폭력 피해자만 2명이라며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 C씨는 김 당선인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며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창생 D씨도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기도 했다며 순둥이 친구들이 졸업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 당선인은 평소 민주당 청년 얼굴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MBN 질문에 김동하 당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히려 공부한다고 아예 왕따처럼 지냈다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